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월스트리트 불즈의 경우는 코인베이스 위원회가 24일 리플을 상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결정했다고 트윗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 X 굿트윗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였는데 이 공유 문건은 7월 13일 법원 판결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 리플 토큰은 투자 계약 증권이 아니고 유동성과 오더북이 상장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설명을 하였죠. 이 월스트리트 불즈의 경우는 오전 중에 또한 누군가가 150만 달러 상당의 리플을 한 번에 매입해 대형 양봉이 만들어졌다라는 별도의 트윗 또한 올리게 되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비트코인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이 미 증시와 소폭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호조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진 가운데 미 국채 금리가 재차 상승하며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세를 마감하였습니다. 이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1.08%, 1.35% 하락했으며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7% 하락하게 되었는데 이 파월 의장은 동부 시간 기준으로 25일 오전 10시 5분에 연설에 나설 예정으로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11시쯤 되겠네요. 이제 영상 업로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이 크립토 마켓을 포함한 위험자산 시장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지난해 같은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지만 이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계감 속에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재부각됐으며 미 국채 금리가 재차 상승하였습니다. 이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5%를 넘어섰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4.23%까지 상승하였는데 또한 미 노동부가 발표한 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만 명 줄어든 23만 명으로 집계된 점도 비트코인 가격에 부담으로 작용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수치의 경우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24만 명도 밑도는 수치로 3주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 노동시장이 아직 건재하다라는 뜻으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이 다시 상승해서 미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 속에 미국 1위 거래소 이 코인베이스 관련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지난 6월 미 SEC 제소 이후에 유의미한 소식들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 캐나다로의 진출에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지 대형 은행들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어 보인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 캐나다 시장 확대 박차 빅5 은행과 논의 중이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 암호화폐 코인베이스가 캐나다 시장 확대를 앞두고 생태계 성장을 위해 현지 대형 은행들과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루카스 메더슨 코인베이스 캐나다 운영 책임자는 코인데스크 US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의 1급 은행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며 캐나다 내 대형 은행은 흔히 빅5로 불리는 캐나다 왕립은행,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 노바스코샤 뱅크, 몬트리올 뱅크,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뱅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메더슨 캐나다 운영 책임자의 경우는 이 캐나다 국민 대부분이 거래하는 은행은 5개로 이 1티어 은행들과 긴밀히 협력해 암호화폐 뱅킹을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향후 몇 분기에 걸쳐 캐나다 대형 은행 중 일부가 암호화폐 금융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이 5개 뱅크의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캐나다는 디지털 자산 경제의 리더가 되고자 한다라며 이를 위해 적합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캐나다의 경우는 과거부터 비트코인에 상당히 친화적인 국가로 알려졌었습니다. 이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 캐나다
캐나다에서 승인이 되었었죠. 퍼포스 현물 ETF의 경우는 상당히 상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바이낸스가 캐나다로부터 규제적인 문제로 철수에 나섰지만 이 바이낸스의 경우는 얼마 전 비자와 마스터카드로부터 카드 발급 중단 통보를 받은 만큼 워낙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제 문제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번 코인베이스와의 협력 간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캐나다로의 활로가 다시 한번 꽃을 피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긍정적인 소식도 나왔지만 다소 아쉬운 소식 또한 나왔습니다. 이 도시코인에 이어서 밈코인의 활기를 불어넣었던 이 페페코인 관련 러그풀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게 된 것인데 한번 내용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밈코인 페페 개발팀 월렛에서 비정상 토큰 이동 20% 급락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밈코인 페페가 이상 움직임이 발생됨에 따라서 이 러그풀 우려를 촉발시키면서 토큰 가격이 무려 20% 가까이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페페 개발자들이 총 공급량의 4%에 가까운 물량을 사전 고지 없이 거래소로 이제 전송하면서 이 같은 부정적인 움직임을 촉발했다고 하는데 개발자의 다중 서명 월렛에서 여러 거래소로 1,600만 달러 하나 약 210억 원 상당의 페페 토큰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 월렛에서 거래소로 토큰을 전송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내용이 뭐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간단하게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개발자들이 예고 없이 전체 공급량 약 4%에 해당하는 물량을 거래소로 보냈다. 이 사실 때문에 페페코인이 20% 하락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OKX나 바이비트 관련 주소로 이동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보통 이 가상자산을 거래소로 입금하는 것은 이 전송하는 것은 매도를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개발자들이 이제 투자자들과의 신뢰를 깨버리고 본인들의 사리 사욕을 이제 위해서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 페페코인을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참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소식이지만 아직까지 페페 프로젝트 팀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죠.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와 더불어서 암호화폐 유명 애널리스트 월스트리트 불즈의 경우는 코인베이스 위원회가 24일 리플을 상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결정했다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그는 트윗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였는데 이 공유 문건에는 7월 13일 법원 판결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XRP 토큰은 투자 계약 증권이 아니고 유동성과 오더북이 상장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설명을 하였는데요. 이 오전 중에 누군가가 이 월스트리트 불즈는 150만 달러 상당의 리플을 한 번에 매입해 대형 양봉이 만들어졌다라고 별도의 트윗 또한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리플 관련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이 판결과 더불어 내년 반감기를 통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나 약 1억 7천만 원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판결과 반감기 효과로 비트코인 148K 간다 판테라 캐피탈 이렇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판테라 캐피탈이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3월로 예정된 3월이 아니죠. 지금 4월로 예정된 다음 반감기 이후 14만 8천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판테라 캐피탈은 이 같은 내용의 긍정적인 블랙 스완이라는 내용의 장문의 보고서를 자사 사이트에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이 판테라 캐피탈은 리플사가 미 SEC와의 재판에서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부분적인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긍정적인 블랙 스완이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블랙 스완의 경우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측하지 못한 위기를 말하게 되죠. 이 긍정적인 블랙 스완이라는 단어는 예상하지 못했던 승리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한 것인데요. 이 판결은 리플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판테라 캐피탈은 또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거치며 항상 상승한 통계를 제시하며 내년 3월로 예정된 이번 반감기 가격 상승을 분석하게 되었는데 총 이렇게 3번의 반감기를 거치고 이번 4번의 반감기쯤
번째에 24년 4월 20일 날 반감기가 이루어진다라고 치면은 317%의 상승의 예상이 되면서 반감기 당시의 가격, 반감기가 이루어질 때 가격을 35,448달러로 예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317% 상승한 147,843달러 정도로 이번 불장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반감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4년마다 절반으로 보상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을 넘었었는데 하락을 시작하면서 49%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50%라는 수치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 코인 마켓, 크립토 마켓에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차지하느냐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거죠. 시장 지배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도미넌스가 중요한 이유는 통상 불장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했다가 이 크립토 윈터에 다시 상승하고 불장에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7년 불장 이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21년으로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었는데 이 김치 프리미엄은 2에서 3%대를 기록 중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0%에 수렴했었는데 급격한 하락이 나오면서 김프가 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김치 프리미엄의 상승은 글로벌 코인 가격 대비 국내 코인 가격이 더 높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이번 코인 가격 하락을 국내에서 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지난 2017년 불장 당시 한국의 코인 마켓 영향력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때의 학습 결과로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사야 한다라는 컨센서스가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크립토 마켓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이제 피어 공포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불과 한 주 전만 해도 중립으로 투자 심리의 개선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 급락하면서 다시금 공포로 돌아간 겁니다. 이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매수를 고민하게 되는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분석가들이 후행 지표를 가지고 앞을 내다보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모두가 후행 지표를 통해서만 미래를 예측한다면 오를 때 매수하고 내릴 때 매도하는 전형적인 잃는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추세라는 데이터를 더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탄생 이후 현재까지 일정한 패턴을 반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추세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불장이 오고 크립토 윈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프리불장에서 불장으로 다시금 들어서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현재는 하락을 마무리하고 프리불장 그 어딘가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까지는 1년도 남지 않았고 불장은 2025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본이 너무 많이 비트코인에 들어가서 이 패턴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철저히 수급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오르든 내리든 뚜렷한 추세를 나타내는 장이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며 분할 매수를 해야 할 때인 것이 이제 명확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태에서 큰 돈을 벌겠다고 무리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내리면 사야 합니다. 분할해서 매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의 평단가는 29K 즉 29,000달러입니다. 지금부터 사도 이제 마이클 세일러보다 낮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39포인트 기록하면서 피어 공포 단계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제 탈팬데믹 이야기가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2023년 2월에는 특히나 리오프닝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이 사실인데요. 그간의 격리를 끝내고 중국이 몰려온다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헝다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위기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인 비구이 위안이 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하면서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렸지만 중국은 오히려 경기 부양 정책을 썼습니다. 미국이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5.25에서 5.5%까지 올리면서 10년물 국채와 중국 국채의 금리 격차가 1.6%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10년 만에 최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면서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는 2023년에만 5.4%나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기준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당분간 지속이 될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또한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17일 기준 위안화는 1달러에 7.34 위안으로 8월 들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오죽하면 중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우회 검색하는 콘텐츠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법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시키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에 돈을 푼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이 이제 2023년 마침내 크립토 투자의 길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조건을 갖춘 거래소들이 딱히 없지만 홍콩으로 진입해서 중국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 중이죠. 이제 언제까지 중국이 버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국민들이 마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대규모 자금을 들고 있는 중국 부자들은 어떻게든 해외로 이동시킬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역시나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중국은 2021년 비트코인 채굴을 완전히 금지했지만 지금은 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한때 채굴을 아예 0%로 만들었던 국가가 이만큼 올라온 데에는 중국 정부가 숨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눈을 감아주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놀랍게도 과거 코인 가격을 가장 크게 움직여 주던 이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 코인들이 한때는 화제의 중심에 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코인마켓 상승에는 비트코인 ETF도 중요하지만 중국 자금의 유입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코인마켓으로의 자금줄이 막히는 것은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을 야기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비트코인은 늘 허용되어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허용된다기보다 막혔던 규제가 풀리는 것뿐이죠. 그 어느 나라도 사실상 비트코인을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크립토 마켓에 실질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